이슈앤피플 2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공, 축구공, 그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리신 분입니다. 한줄 풋볼아시안 발행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강인 선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펄펄 날던데요. 예. 오늘 새벽 경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 헤타페와의 2022-2023 라리가 30라운드 경기에서 홀로 2골을 넣었어요. 예, 근데 예. 이게 라리가 무대가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운 무대다 이런 예. 얘기들이 많았고 실제로 뭐 일본 선수들이 뭐 분데스리가에서 뭐 최근에 뭐 잘한 경우들도 많았고 뭐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로 뭐 득점왕까지 수상하고 뭐 예.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다루는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을 자랑하는 리그다.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 지능의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뛰어나다는 선수들도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했었는데 예. 그 무대에서 지금 한국 선수 최초의 멀티골이자 한국 선수 최다골이자 또 한 명의 활약한 선수가 아니라 예. 에이스다, 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날 경기 2골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후반 추가 시간에 넣은 그 쐐기 골이 무려 70m를 혼자 치고 들어가서 넣었다. 예. 그거를 라리가 경기에서 예. 이강인 선수가 2019년에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우연이 아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잠재력을 이제 확실하게 터뜨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의 순간을 본 거다.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전 세계 무대에 이제 중심에 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님은 뭐 전문가고 저는 정말로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강인 선수는 발이 느린 선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70m를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뭐 이제 사실 많은 축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유소년 레벨에서 이미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발렌시아 유스 팀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수, 그 나이 때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이 선수가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이었어요. 예. 킥도 좋고. 근데 예. 결국엔 이 어렸을 때 기술 좋은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실패하는 이유가 힘이 안 되고 이제 속도가 안 되고 이 속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또래끼리 할 때는 그 속도의 차이나 힘의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예. 기술로 이겨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프로에 오면 이제 나이가 없어지잖아요. 예. 나보다 10살 많은 선수도 예. 상대해야 되고 뭐 전혀 다른 스타일의 선수도 상대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힘이 좀 안 되면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도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 잘했던 것은 맞지만 결국 한계는 뭐냐 힘으로 눌러붙을 때 속도로 따라잡을 때 이거를 못 이겨냈었는데 예. 그거를 한 2년 정도 본인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냈다. 그 결실이 나오고 거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마요르카에 왔을 때 첫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발렌시아에서 마지막 예.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결국에 이제 힘과 속도의 문제였는데 예. 그 당시 이강인 선수가 몸집이 좀 커졌었거든요. 체구가 작다고 하니까 예. 몸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벌크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예. 스페인에서는 또 함부로 벌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과거에 네이마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한참 잘할 때 요한 크루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크업했다가 느려질 수 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괜히 몸싸움 잘하려고 몸 키웠다가 느려지는 거 아니야? 더 둔해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시간을 들여서 근육이 붙고 힘을 쓸 줄 알게 되고 몸싸움도 해주고 예.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처럼 엄청 빠른 선수는 애초에 아니긴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적절한 속도를 통해서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제 힘이 붙으니까 가속이 좋아졌다. 예. 기본적인 스피드가 이제 빨라진 것보다는 뛰면서 좀 더 빨라지는 게 됐다. 이번 상황에서도 뛰면서 가속이 붙으니까 예. 상대 선수를 떨쳐내면서 뛰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본인이 잠깐은 정체기가 있을 수 있었지만 긴 계획을 갖고 몸을 이제 만든 것이 본인이 갖고 있던 기술과 플러스 돼서 이제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하고 봤으니까 뭐 이강인서 잘한다는 기분 좋지만 또 기분이 더 좋게 되려면 또 외국 반응도 또 예. 중요하잖아요. 지금 스페인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페인에서 반응이 대단한 게 예. 일단 스페인 라리가 공식 사무국에서도 이 경기 당연히 뭐 홀로 2골을 넣고 3대1의 역전승을 이끈 이강인 선수니까 승리의 설계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여기에 마요르카 이제 공식 채널에서는 단순하게 딱 하나 썼어요. 킹. 왕이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름 때문에 뭐 이강인 할 때 캉이 있으니까 킹이랑 비슷하지 않냐 하는데 그렇다고 쉽게 왕이라는 걸 안 붙이거든요. 예. 이미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건 팬들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는데 한 팬의 좀 인상적인 반응을 봤어요. 현지 마요르카 팬인데 발레론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발레라는 선수는 예. 마요르카 클럽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스페인 대표 선수로 한국에 왔던 선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떠오를 정도의 선수다. 즉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의 에이스로 꼽히던 선수만큼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는 아직 22살에 더 성장할 선수예요. 그렇다면 이 선수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할 거라고 손흥민 예. 선수가 22살일 때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 지금 이강인 선수 22살인데 이강인 선수가 2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우리가 축구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선수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팀에서는 킹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하지만 이강인 선수 무조건 팀 떠나기로 했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적설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 마테오 모레토라고 이제 스페인 축구 이적 시장에는 거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기자가 있어요. 아, 이 기자가 이제 브로커는 아니고. 예, 아니 예. 브로커는 아니고 기자인데 예. 이탈리아 기자인데 이제 스페인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다가 저희가 이제 이 기자의 그 기사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와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4월 22일에 이 기자가 쓴 보도를 보면 마요르카가 1월 달에는 이강인 선수를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았지만 예. 그러면서 여름에는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다. 물론 이제 이적료를 내야 되겠지만 1월 달에는 기준선이 있는 조건이 아니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름에는 웬만하면 보내주겠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그만한 돈을 준비한 팀들이 뭐 이미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즐기자. 팬들은 벌써 이렇게 반응할 정도예요. 마요르카 팬들은. 이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뭐 노리는 팀들이 있다고요? 어떤 팀들로? 팀들의 이름도 좀 거론이 많이 됐는데요. 예. 이 스페인 출신의 감독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에스턴 빌라가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이 팀이 예.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까지 올라와 있고 예. 뭐 챔피언스리그라든지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있는 팀이고요. 예. 또 이제 최근에 언급된 팀이 뉴캐슬 바로 예. 토트넘을 상대로 예. 6대1로 어젯밤에 예. 대승을 거두면서 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유력해진 그 팀이 아시다시피 또 사우디 왕가에서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 팀이고 요 팀도 있고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이라든지 예. 뭐 새롭게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하게 된 번리 이런 팀들이 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을 보자면 울버햄튼이나 번리 같은 팀이 이제 이강인 선수를 노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예. 다음 시즌에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갈 것이 유력시되는 뉴캐슬이나 에스턴 빌라 아니겠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맨시티나 아틀레티코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적인 위상은 좋지만 자금력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보다 조금은 이제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분명히 좋은 팀인데 솔직히 아직 이강인 선수가 그 팀에 가서 주전으로 뛸 정도는 좀 아니다. 경기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할까 봐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군요. 그 팀은 강팀이니까 경기 수가 워낙 많아서 거기에 가서 뛰어도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겠지만 뭐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스턴 빌라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겠느냐. 뭐 실제로 현지 언론도 에스턴 빌라는 이미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위해서 마요르카 구단에 공식 제안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잠깐 뉴캐슬 얘기하셨는데 어제 그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 있었잖아요. 예. 왜 그런 거죠? 한번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뭐 6대1로 졌는데 6대1도 6대1이지만 뭐 10분 만에 3골을 넣고 뉴캐슬이 20분 만에 5골을 넣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 사실 10대0 이상으로 토트넘이 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경기 전에 본머스라고 프리미어리그 승격팀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3으로 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비 라인에 조정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 토트넘의 주전 왼쪽 수비수 그리고 후보 왼쪽 수비수가 다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수비수를 본머스와의 경기에 투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너무 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술을 이제 바꾼 거죠. 원래 수비수 5명을 놨는데 4명을 놓고 미드필드를 늘려놨는데 이 전술적인 미스가 이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손흥민 선수 몸은 어떻던가요? 보시기에. 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최근에 2경기 연속골 기록하기도 했는데 예. 아니 뒤에서 무너지고 있고 공이 전달이 안 되면 손흥민 선수가 뭐 공격수면 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면 선수가 잘못이 아니라 그럼 감독 잘못입니까?
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스텔리니 임시 감독 입장에서는 예. 부상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분이 코치로만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식 감독으로는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누구 잘못이냐? 이 감독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구단 수뇌부의 잘못이 아니겠느냐? 콘테 감독을 내보내기로 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험 예. 있는 당장 팀을 좀 구할 수 있는 정식 감독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임시 감독 체제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겠다. 이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있고 황희찬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그 EPL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많이 가 있는데 예. 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강인 선수는 그 각 유럽 리그마다 다 이제 문화가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갔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세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뛰고 있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가장 잘 통할 선수예요. 라리가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템포를 늦추더라도 이제 경기를 좀 화려하게 만들어가고 기술 축구를 하는 곳인데 예. 다만 예.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는 굉장히 많은 스페인 출신 감독들도 오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선수들이 모이면서 예. 더 이상 이제 잉글랜드 색깔의 축구를 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래요? 슈퍼 리그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감독이 모이는 그런 리그가 이미 돼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예.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몸도 키웠고 예. 빨라졌고 예. 템포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을 잘 써줄 수 있는 감독의 팀으로만 간다면 예. 가능한데 지금 연결되고 있는 팀들이 다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끌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연결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가서도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 보시기에는 팀 옮기면 이번에 EPL 가야 된다. 뭐 가야 된다고까지는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연결되고 있는 어떤 팀이든지 이강인 선수가 갈 경우에는 예. 지금 마요르카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포인트, 예. 득점과 도움을 올리면서 예. 이강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강인 전 그런데 토트넘 새로 감독 그럼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이제 새로 감독을 뽑아야 돼요. 일단 지금 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팀이 다 무너져 있는데 중간에 누가 와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이 시즌이 끝나고 오고 싶어 합니다. 다음 시즌 시작할 때. 예. 근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된다면 명성 있는 감독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최근에 뭐 사실 토트넘이 데려오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독일의 천재 전술가인 나겔스만이 예. 첼시 감독 후보에 올랐다가 빈정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본인을 두고 예. 3-4명의 감독을 동시에 협상하니까 좀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나 토트넘에 그러면 갈 생각이 생겼어라고 이제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뉴캐슬에 6대1로 졌다. 이 팀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 뭐 지금 나겔스만 감독뿐 아니라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엔리케 감독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런던에 있고 또 돈이 또 없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좀 몇몇 감독들이 접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강인 선수 잘하는 날은 또 손흥민 선수가 약간 부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이 뭐 둥글기 때문에 그렇게 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기보단 그냥 수비수들이 못했다. 예. 그렇게 아쉽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